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연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드디어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예, 영하 날씨네요. 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즐거운 노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진행의 전신자 이건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일에 방송한 신영규 반장의 하루를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서 청소하는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후반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작업은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신반장이 쓰레기 봉투를 메고 계단을 올라갔고 그는 주말밤에만 수거하는 쓰레기가 100리터 봉투 기준으로 1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곳 2호선 시청역의 일반 쓰레기는 지난해 100리터 쓰레기로는 1918봉이 나왔고요. 1호선에서 4호선 120개 역 중에 11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1위는 잠실역으로 5,168봉, 4호선 충무로역이 4,099봉, 1호선 시청역이 2,653봉 등 신반장은 지하철역 쓰레기 중에는 과일 껍질, 달걀 껍데기 등등도 버려서 분리할 엄두를 낼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하시네요. 가정에서 버린 생활 쓰레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일까요? 글쎄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네요. 네. 생활 쓰레기를 지하철역에 무단 투기하면요. 폐기물 관리법 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을 얼마나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예, 필요하죠. 바닥을 청소하시는 김 씨는 바닥에 검은 기본이고 토사물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말합니다. 타일 벽에 낀 토사물은 일일이 손으로 긁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시면 정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을 테지만요. 얼마나 힘들까요? 네. 다시 앞밀대, 뒷밀대 그리고 물기 제거 대걸레로 오전 3시 40분이 넘어가네요. 우리들이 쿨쿨 자고 있을 때 오전 4시경에 장비까지 정리하자 오전 4시가 넘었습니다. 신반장의 관자놀이에 위로 땀을 흘러내리고요. 근데 요즘은 선선해져서요. 일하기가 괜찮은 편이지만 더울 때 여름에는 너무 그렇겠네요. 힘이 드신다고 합니다. 예. 한여름 작업된 땀에 절어 퇴근한다고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 승객들에게 죄송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꼼꼼하게 씻고 가는데도 땀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음악 듣고 또 오겠습니다. 박상철의 무조건 들어보시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급산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차차차차차차차 아, 네, 무조건 달려봤으면 좋겠는데 다리가 아파서 달릴래나 모르겠네요. 오전 5시 이들은 여간을 다시 점검하고요. 청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물기가 다 말랐는지 살펴보는 것. 오전 5시 30분 넘어 첫 차가 돌아옵니다. 예, 신반장은 6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땀 냄새가 나지만 지하철역 뽀송뽀송하게 만든 뒤에 얻는 것은 상책이었을까요? 훈장이었을까요? 저는 신문을 읽는 동안 지하철역 안에 격렬한 전투 뒤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분들께서 우리들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전철을 탈 수 있구나 싶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역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음악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작은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군대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이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누군가도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간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그럼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모르는 또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쉴새 없는 인생은 언제나 젊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미뤄
저는 오늘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즘 사찰 음식이 건강식이라고 하여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 드셔보셨나요? 네, 나는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은 딱히 먹어본 것 같지 않고요. 예. 아, 가끔 절에 갈 때가 있는데요. 예, 절밥이 예.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절밥이 배고파요. 아니,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도 예. 절밥이 국수도 맛있고요. 예. 공짜로 주니까 더 맛있는지 비빔밥도 먹었는데 참 예. 맛있더라고요. 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재 스님은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이 책을 펴내셨어요. 네. 음식 수행자로 살면서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일상에서 당장 해 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레시피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책을 좀 한번 사봐야겠네요.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자연과 인간, 음식과 생명의 가치, 곧 모든 생명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지요. 음식은 곧 생명, 먹는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연과 인간, 불교에서 전하는 음식에 대한 지혜 담아낸 음식이 맑고 건강하려면 좋은 땅,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햇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좋은 땅, 좋은 물은 나에게 좋은 음식 재료를 주는 거니까 자연의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음식 속에서 느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배려하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선재 스님이 물었습니다. 오래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물음 그대로요. 시대는 달라도 두 수행자가 설파하려는 진리는 똑같다. 음식은 곧 삶의 문제이며 음식은 우리의 삶과 사상, 몸과 마음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거창한 이야기로 생각된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나간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쫓겨 대충 한 끼를 때우거나 강렬하게 혀끝을 자극하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안 내 몸을 살린 음식에 대한 고민은 뒤로 밀려났을 것이고 감사한 마음과 충만한 감정을 느끼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싱어송라이터인 모리슨 호텔의 아이쿠 이런 아이고, 이런. 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인사했을 뿐이야 모른 척할 건 없잖아 무슨 어린 애처럼 아직도 삐져있고 그래 너라 어느새 내 옆에 앉아있네 배를 연하게 발을 덮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네 아무 할 말이 없잖아 왠지 모르지만 그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모른 척 할 건 없잖아 무슨 어린 애처럼 아직도 삐져있고 그래 잠깐 네 것 하나만 말해줘 다른 멘트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아는 채 할까 불편하다면 말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고개 돌릴 건 없잖아 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인사했을 뿐이야 모른 척 할 건 없잖아 무슨 어린 애처럼 아직도 삐져있고 그래
모래처럼 삐져있고 그래 아이고 이런 헤어진 그녀가 나타났네 헤어진 그녀가 나타났어 지난 40년간 선재 스님이 만들고 알려준 사찰 음식에는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기별로 몸이 필요로 하는 식재료들, 그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 음식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상살이의 이치가 맛있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헤아리다 보면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연기의 법칙과도 다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네. 그 말이에요. 네. 겸허한 마음으로 밥상을 마주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밥을 먹고 나라는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음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내 곁에 있는 아픈 이들이 건강해지고 삶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라는 마음으로 사찰 음식을 알려온 선재 스님은 지난 2016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불교개종단으로부터 최초로 사찰 음식 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겸허한 마음으로 밥상을 마주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밥을 먹고 나라는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음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1994년에 사찰 음식에 대한 최초의 논문 사찰 음식 문화 연구를 발표했던 스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큰 병, 간 경화를 이겨내는 데에도 사찰 음식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음식 수행자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학교, 종교기관, 기업 등에서 4,000여 회의 강연을 이어오면서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망함도 불어와 부르는 내 마음 나뭇잎 부르게 강물도 부르게 아름다운 이곳
씨는 작은 체격에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우렁찬지 모르겠습니다. 아, 뭘 먹으면 좋으냐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한마디로 뭘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거든요. 병이라는 건 오랜 세월의 잘못된 식생활과 생각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다스려야 한답니다. 네, 서서히 음식을 바꿔줌으로써 내 몸의 에너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버리는 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 저는 아예 드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게 낫겠네요. 네. 아,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 몸도 변화가 됩니다. 겨울이 되면 동물도 잠을 자고요. 나무들도 나뭇잎을 떨구고 자기 안에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죠. 이럴 때는 움직이는 에너지의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 바다에 있는 해초와 개조를 머금어서 말라놨던 것들을 꺼내서 먹어줘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말랭이, 고추잎, 무를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겨울무는 산삼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무는 다른 음식을 해독해주고 몸에 잘 흡수되게 만들어 주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먹방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먹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하철역 청소 문제와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파이팅 시니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입동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 계절로 접어드니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